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어렵게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은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과 추가역 갈등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원당역과 불로역 반영을 다시 요구하고 있고 김포에서는 추가역 설치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검단시민연합은 곧바로 원당역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광역시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원당역을 추가 반영하라. 24일에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제시한 불로역의 위치를 원위치로 조정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인천시는 일단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두 계획을 먼저 실행을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는 것이. 김포시는 인천시의 노선 변경이나 정거장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안이 발표되기 전 갈등 없습니다. 조정안 발표되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었지만 조정안 발표된 이상 제 갈등은 없습니다. 인천시의 변경 요구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김포 시민의 이익을 저희가 감수하면서 손해보면서 변경 요구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포에서는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이후 추가역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풍무동에도 충분히 생겨야 될 이유가 있는데 저기 풍무역이라는 이제 선수동 쪽에만 역이 있고 많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산이라든가 라베니체라든가 이 관공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역들이 없다 보니까 김포에는 통진역과 김포경찰서역, 풍무 2역 등 3개 정거장 추가 요구가 잇따른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총 사업비 15% 이내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정거장을 추가하면 사업 재검토 없이 가능하다며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 모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애써보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24일 대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교육 전문직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AI 교육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인천 AI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교육 공동체와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수와 기업인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 실무 TF팀과 추진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인간 중심 일것으로 삶의 힘 함양과 발달 단계별 맞춤형 AI 교육, 윤리, 공공성, 포용성 바탕 AI 활용과 AI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인문, 예술, 과학기술 융합교육 실천 및 원칙이 담겼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언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리플렛을 학교에 보급하고 현직 교사의 AI 교육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 양성과 임용 단계부터 AI 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지구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마음지구대 1호점은 과거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인데요. 3층 규모로 현재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시는 하반기 중 2, 3층을 상담실과 자조 모임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마음지구대는 인천 시민 누구나 방문해 외로움 자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고립위험군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소통 공간에서는 음료를 비롯해 맞춤형 프로그램과 상담 연계 등이 이루어집니다. 시는 이번 마음지구대 1호점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마음지구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거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부터 9일 동안 부천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봄꽃 여행 부천 연화를 시작으로 부천 꽃축제와 봄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은 원미산 진달래 축제가, 진달래 축제가 끝난 후 11일부터 이틀 동안은 도당산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또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한 달 동안은 부천 자연생태공원 무릉도원 수목원에서 튤립 등을 중심으로 한 봄꽃 전시회가, 5월 말부터 6월 초 백만송이 장미원에서는 장미 151종 2만 5천여 본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2일부터 나흘 동안은 제41회 복사골 예술제가 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려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의정부와 연천을 경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의정부에선 김동근 현 시장과 박성복 현 국민의힘 도당 부위원장이 맞대결을 벌입니다. 연천의 경우 김덕현 현 군수와 김규전 전 군수, 김정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농림축산분과 부위원장이 경선을 벌입니다. 의정부는 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 선거인단 5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고, 연천은 예비 경선으로 단체장을 제외한 후보들 중 1위를 뽑고 1위가 단체장과 결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치릅니다. (6.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진영이 현직인 도성훈 교육감을 제외한 단일화에 합의하며 비교적 빠르게 단일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임병구 예비 후보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한쪽 진영의 여러 후보님들께서 정책 중심으로 논의해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데 뜻을 모아주셨고, 고보선 심준희 두 분께서 대승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로 임병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사람의 힘을 합한 민주진보 후보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일단 키는 현 교육감이 쥐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분이 2018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고 지역의 민주진보 진영이 뜻을 합쳐서 지원했기 때문에 교육감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교육감이 됐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26년 이후에 인천교육을 위해서 과연 어떤 지도력,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스스로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때문에 아픈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아이들을 먼저 학교에서 잘 돌보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인천교의 문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가 스스로 학교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를 빨리 정착되도록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된 시기에 맞춰서 가장 민주적인 교육, 그다음에 가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걸 저희는 이제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에서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 결산검사위원은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천구의회가 최근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집행된 예산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김호 기자가 이모견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만나 이번 검사 방향과 중점 사항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법과 기준에 맞게 제대로 쓰여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를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산은 계획뿐 아니라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이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 집행 규모보다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성과와 국민의 체감도를 함께 살펴보며 국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회계상 문제나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일부 사업에서 예산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성과에 대한 점검이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쓰인 만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가 보다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적된 사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어떻게 보완되었는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다음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산검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한 건 한 건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 재정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저희 의회도 그에 부응하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양천구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천구가 의료, 요양, 주거를 아우르는 양천형 통합 돌봄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부터 일상돌봄까지 5개 분야 42개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맞춤 복지가 핵심입니다. 방문 진료와 요양, 식사, 가사 지원 등 기본 서비스에 더해 Y 한방 주치의, 퇴원 환자 돌봄 연계, 생활수리 출동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특히 퇴원 환자 통합 돌봄은 병원 치료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양천경찰서가 지역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질서 리디자인 민관경 합동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4일 저녁 양천구 목동 행복한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홍석원 양천경찰서장과 황희 국회의원, 유영주 양천구의장과 자율방범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주민 불편과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사 후 오목교 먹자골목까지 행진하며 범죄 예방과 기본질서 확립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본 질서가 좀 무질서한 곳이 없는지, 학교 주변에 좀 유해 환경이 많은 곳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단속이 필요한 거는 저희 경찰이 단속을 하고 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것은 구청과 협조해서 또 시설을 개선하고 다음에 어떤 조례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구의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법률이나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더 안전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찾아가는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건강도시학교는 주민생활권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으로 은평 성모병원 의료진이 구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스트레칭 재활운동, 자연 임신 준비를 위한 나프로 임신법,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훈련 등입니다. 교육은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회차별 50명 내외를 모집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공직사회 악습인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구습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은평구는 조직 내 인식 변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근절 참여 서약도 받았습니다. 구는 또 재발하지 않도록 5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6.3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후보자들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 11개 군구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식을 발표했는데요. 부평의 경우 강화수, 김병기, 신은호, 유길종, 차준택 등 5명의 후보가 경선 무대에 오릅니다. 계양은 김광, 박혜진, 박형우, 이수영 등 4명의 후보가 경선 대상입니다. 경선 방식은 2인의 경우 당원 투표와 국민참여 여론조사로 3인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시행합니다. 5인 이상 지역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예비 경선을 통해 상위 3명 후보자를 선출한 뒤 당원 투표와 국민 참여 여론조사를 벌이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자 간 결선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오는 5월 15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공공성 예산 편성 전 분야인데요. 구는 청년 등 미래세대 분야와 주민 안전 사업, 지속가능 발전 및 문화도시 부평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선정될 예정인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부평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